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광경화 3D 프린팅 및 응용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할 K-08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사용할 3D 프린팅의 방식입니다. 저희가 3D 프린팅을 사용할 방식은 DLP 방식인데, 이 DLP 방식은 고체 필라멘트가 아닌 광경화성 물질, 즉 이제 액상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적층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밑에 아래의 그림을 보면,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밑에서 올라올수록 빛을 쏴서 점점 굳히는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층량 가공의 결과물은 더 얇고 세밀하게 출력할 수가 있으며, 좀 더 세밀한 표현력을 요구하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치과 치료용 레진, 보석 등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DLP 방식의 특징은 밑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픽셀 단위로 이제 점이 좀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DLP 방식 자체가 픽셀 형식의 빛을 조사시키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출력물에 층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할 기능성 소재는 세라믹 소재입니다. 이런 세라믹 소재는 이제 경질성, 내화물성, 내식성, 내열성 등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장점들을 지니다 보니 공정 시간이 길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복잡 형상 세라믹을 제작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라믹 소재는 우주항공, 자동차, 철로, 선박, 해양, 바이오 구조물 등 다양한 곳에 이용이 가능하며, 이런 다양한 곳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라믹 프린팅은 이제 절삭되는 방식과 적층하는 방식이 있지만, 세라믹 3D 프린팅에서는 적층하는 방식을 기본 공정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이 분류가 되는데, 저희 이 중에서도 그림에서 현감에 쳐져 있는 광중압 방식, 즉 PP 방식을 이용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PP 방식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UV 혹은 가시광선 등의 빛을 조사하여서 이제 굳히는 방식을 이제 광중압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광중압 방식에서 사용할 방식은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처럼 DLP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런 광경화 소재 혹은 광경화 소재가 포함된 복합물에 UV 혹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선택적으로 조사해서 3차 형상의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말하고, 또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세라믹 재료의 광경화 소지를 1대1 혼합해서 이러한 재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3D 프린팅, DLP 방식을 사용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 사용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구조 세라믹, 기능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됨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세라믹에는 이제 기계적 돌 또는 열 응력 등을 받는 구조물에 적용된 세라믹으로, 대표적인 이제 세라믹 소재로는 Al2O3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세라믹입니다. 기능 세라믹은 전기를 제어하거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세라믹 등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PGT, 즉 이제 앞전 소자, 이런 앞전을 형성해낼 수 있는 세라믹 소재를 말합니다. 다음 바이오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은 잘 녹아내리지 않고 독성이 없어서 미세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세라믹, 즉 이제 인공뼈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바이오 세라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의 전망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은 세라믹 재료의 난성 형성을 해결하여 세라믹 재료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기존 제품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으로 더욱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예정이고, 하지만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곳에 발전될 수가 있고,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점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DLP 프린팅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세라믹 서스펜션을 이용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위아래 방식으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위의 방식은 프린팅을 하기 전에 소재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밑의 방법은 프린팅을 하고 난 후에 소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방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점성과 분산성을 측정을 했고 밑의 방법은 치수 정확성과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위 실험을 하기 위한 재료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한데 세라믹, 분산재, 광기시제, 모노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이 네 가지 재료들의 중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비율을 섞어가며 세 가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액체 소재에 세라믹 분말을 섞으면 점성이 강해져서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잘 갖지 않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점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레오미터를 썼습니다. 레오미터는 제품의 흐름에 저항하는 용량인 점도를 측정할 수 있고 뉴턴 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각 지점의 전단 응력을 전단 속도로 나뉘어 점도를 계산합니다.
액체 레진에 고체 세라믹 분말이 섞여 있는데 세라믹이 잘 섞여 있는지 확인 위해 쓴 방법입니다. 덜비스캔은 농축된 고유 상태의 액체 분산을 특성화하는 광학 입자 크기 분석 방법인 SMLS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덜비스캔은 트랜스미션 디텍터와 백스캐터링 디텍터로 구성됩니다. 네, 이 부분은 실제 3D 프린팅을 했던 조건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Wavelength of Light는 DLP 3D 프린팅에 사용된 파장을 의미하며 385 나노미터 파장대가 사용되었고 Light Intensity는 광원의 세기로 3 또는 6 밀리와트 제곱이 사용되었습니다. Exposure Time은 광원을 소재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의미하며 약 10에서 100초의 노출 시간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A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리니어 스케일이고 B 그래프에서의 가로축은 로그 스케일인데 그래서 그래프가 달라졌고 S80-1, 80-2, 80-3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료들의 섞인 비율에 따라 달라진 그래프들입니다. 핑크색 그래프가 가장 낮은 점성값을 가지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그 소재를 앞으로의 실험에 이용했습니다. 왼쪽의 이 그래프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빛의 분산성에 대하여 나타낸 그래프들입니다. 색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결과값이 높은 게 침전이 덜 되고 분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는 결과값이 낮을수록 분산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하는 동안 분산성이 잘 유지되는 소재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었습니다. 네, 저는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장익진입니다. 다음으로 발표할 건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 프린팅한 이 강경화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이 경화 두께와 표면 거칠기를 분석해 보았는데, 먼저 경화 두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 이두경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S80, 1, 2, 3 이렇게 세 가지 세라믹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도스 값을 다르게 하여서 이제 경화된 그 나온 결과물의 경화 두께를 측정하여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 값이 X축이 에너지 도스고 Y축이 경화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도스라는 건 라이트 인텐시티, 그 광의 세기, 그리고 라이트 익스포저 타임, 그 광을 노출한 시간의 곱슬 얘기합니다. 따라서 쉽게 말해서 그냥 에너지 도스라는 건 우리가 그냥 빛의 양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이 경화 두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도스 값이 커짐에 따라서 경화 두께가 커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빛을 많이 가했으니 당연히 경화된 두께가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그래프의 꼴이 로그 함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착안하여서 X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도출하는 결과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이 에너지 도스 값과 이 경화 두께 사이에 로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은 경화 두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 프린팅한 그 경화물의 표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 먼저 크게 두 가지 현미경을 사용할 건데, 먼저 그 SEM이라고 하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표면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SEM이라는 건 간단하게 한 표면에 집중적으로 전자빔을 주사하여서 이제 그 주사한 전자가 그 표면의 원자들과 상호 반응하여
그 표면의 지형이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주사 전자현미경입니다. 다음. 해서 그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저희가 도출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샘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표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그 표면에 여러 파티클들이 이렇게 그 검은 점들이 이제 파티클들인데 그 파티클들이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면을 분석해 본 결과 아래 그래프가 이제 그 파티클들의 사이즈의 분포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저희가 도출해낸 그 히스토그램 그래프고, 여기서 보시면 A 사진을 보시면 A 사진이 아까 그 첫 번째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건데 S81 소재를 사용한 건데 이 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본 히스토그램에서 가우시안 피팅을 해서 그 평균 값이 약 0.67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나왔고, S82 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평균 값이 약 0.352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고, S83 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그 파티클의 그 평균 사이즈가 0.553 마이크로미터가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라믹 소재 중 두 번째 소재 S82 소재를 사용했을 때 가장 그 표면에 그 파티클들의 평균 사이즈가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금 전에는 샘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표면에 그 파티클들의 평균 사이즈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표면의 거칠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건 초점을 벗어난 빛을 피놀로 제거하는 방식의 고해상도 및 고대비 현미경입니다. 이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밑에 보시면 A 그림이 이제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적분식을 통해서 표면 걸치기를 저희가 계산해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면은 분홍색 그래프가 이제 S82 소재를 이용한 광경화물의 그 결과물인데, 이 분홍색 그래프가 가장 낮은 표면 거치기를 나타낸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아까 그 샘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S82 소재가 가장 표면에 있는 파티클들 평균 사이즈가 가장 작다는 것과 또 여기서 표면 거치기가 가장 낮다라는 게 이렇게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세라믹을 어떻게 3D 프린팅하는가 그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또 세라믹 소재의 개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라믹 소재의 이제 점성이나 분산 안정성 등의 유동 특성을 분석해 보았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더 3D 프린팅이 잘 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직접 DLP 3D 프린팅을 수행해 보았고, 그리고 3D 프린팅의 세라믹 경화물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화 두께나 또 표면 거칠기 등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면 K08팀 학생 여러분들 그 소감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에 조교님까지 말씀해 주시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소감 말씀하실 때 학교랑 이름 먼저 밝혀주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기존의 FDM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 3D 프린팅이 아니라 다른 DLP 방식의 3D 프린팅 해본 점이 좀 좋았고, 제가 이 프리얼피를 참가하게 된 계기가 보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보다 좀 더 나은 연구 주제를 찾고 이제 그 과정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들이 제가 빼먹고 이때까지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용성고등학교 의도경이고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창업 프로그램에서 3D 프린팅을 접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프리업에서 근성을 통한 3D 프린팅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물론 어려운 단어들과 개념이 있었지만 조교수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셔서 수월하게 새로운 개념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장희진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 R&E를 진행할 때 이제 3D 프린터를 몇 번 사용해 봤는데 그 저희 학교에서 사용했던 3D 프린터랑 우선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3D 프린터가 되게 그 원리가 달랐어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사용했던 3D 프린터는 빛을 이용해서 그 빛을 가하면 그 소재가 경화된다라는 그 점이 되게 저는 흥미로워서 이번 연구를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된 거고, 그래서 되게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평소 3D 프린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나노 3D 프린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조교님이나 아니면 교수님께 또 나노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K08 조교 김인섭입니다. 네. 저희 팀 이제 실험 기반이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이제 학생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뭐 실험이라던가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다음에도 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